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이, 여러분 좋아하는 그 빨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세 번째 보는 거거든요. 한 번은 이제 예. 국수집에 가서 맛있게 국수를 먹고 네, 그때는 네. 물론 대표님께서 저를 인식을 못 하셨겠지만 예. 그리고 이전에 촬영하고 오늘 네. 촬영.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면 엄청 친해진 거 아닌가 붙죠. 네. 이렇게 친함을 강요하는 네. 그만큼 제가 이제 대표님을 예전에 네. 개그맨 하실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4050 세대가 많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네. 그럼 네. 이제 대표님을 다 이제 잘 아시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고 하시던 분께서 네. 왜 갑자기 활동을 많이 멈추셨을까? 네네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인생에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네. 물론 그때 되게 잘 나가셨잖아요. 네네네. 잘 되고 있었지만 방향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그렇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잘 벌린다 해서 네. 결코 내 방향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주 예로 드는 시가 있는데 유하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인데 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하라 모든 영광을 이렇게 끝나요. 되게 짧은 시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저빛은 곧 죽음이다. 왜냐 오징어 입장에서 오징어 배에 불을 밝히고 잡잖아요. 갈치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그게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얘기하는 찬란한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막 벌린다고 해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닐 수 있고 죽음의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길로 그러면 가냐면 내가 세뇌당한 뇌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서 그래.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한 거, 자본주의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면 주변에 그냥 나는 내 삶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 우리가 인스타 때문에 요즘 그런 삶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난 오징어고 그 개그맨이라는 그 불빛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내 방향이 아니구나. 더 가다가는 바늘에 걸려서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둠 속이지만 제가 방향을 틀었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네. 잘 모르죠. 네. 그러면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거 만약에 못 찾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써봤어. 할 수 있는 걸 다 얘기해봐요. 뭐 사소한 것까지 줄넘기, 종이 비행기 접기, 그런 거를 다 썼어요. 수백 가지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한 거 중에 내 스스로 감동받은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갈표를 쳐봤어요. 그게 나는 뮤지컬도 했는데 사실 예로 들자면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내가 녹음해서 찍어놓고 봐서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땡. 근데 어릴 때 제가 써놨던 글, 일기장에 썼던 거 아니면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 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를 읽고 내 글에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요리에 대해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왜 내 혼자 있으니까 솔직하잖아. 네. 진짜 어쩌다가 내가 딱 먹고 와 명하나 이건 진짜 한 98매가 끓인 국 같다. 이렇게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졌죠. 오케이 나는 요리하고 글쓰기 쪽으로 일단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그 방향은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 종착지는 그래서 책을 3,000권 읽으면 그 종착지를 사실 미리 알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에디슨이라든가 네. 이런 아인슈타인,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 어릴 때 이미 동네 도서관을 다 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책이 좋았던 거야. 그러면 어릴 때 3,000권을 읽으면 딴짓을 안 합니다. 헷갈림이 없어. 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책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3,000권 한 달에 3권 읽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3,000권 읽으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 방향을 찾아가는 자체가 인생이고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에 책도 쓰시고 독서에 네.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그래도 이제 네, 외부적으로 네. 학습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성공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건 맞아? 네.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져서 네, 실천을 네.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실례로 그거를 특히 최근에 확신이 더 생긴 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책 전에 쓴 책에 네. 정확하게 써놨어요. 나는 내 몸값이 30억이다. 라고 써놨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또 내가 당연히 한 달에 뭐 아니면 1년에 뭐 내가 뭘 해서 예를 들면 요식업도 하고 개그맨으로서 행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입도 생기는 걸 당연히 보고 네. 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로 알고 제가 이제 30억짜리라고 써놨어요. 네. 근데 이 책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300억짜리가 됐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듯이 그 전에 책은 4년 걸렸어요. 11세 찍는데. 4년. 네. 지금 40일 만에 이 책은 11세를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세를 40일 만에 찍었고 어제 출판사에서 전화 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또 너무 많이 더 들어와서 원래는 9세 찍고 그다음에 10세 찍고 11세 찍고 보통 이렇게 해요. 네. 근데 11, 12, 13세를 한꺼번에 주문했다. 아.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4개월 만에 제가 인세로 1억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전에는 4년 만에 내가 인세가 1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40일 만에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그러면 내가 한 거는 뭐냐? 네. 책 읽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쫓지 말고 그냥 내 몸값을 올리면 독서와 사색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 몸값을 올리면 여러분한테 책을 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걸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면 돈이 당연히 쫓아와서 당기는 거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기업을 차릴 때도 돈을 벌겠다고 덤비면 이게 기업이 안 돼요. 창업을 할 때 무조건 손자병법 얘기하는 이유가 그 손자병법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547개 중에 5 중에서도 첫 번째가 도예요. 도천지장법인데 도. 그러니까 명분이 뭐냐? 기업 이념, 기업 철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워놔야 돈이 쫓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가치를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네. 그 가치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뭔가. 심지어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 갔었어요. 네. 내가 이 책을 읽은 책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디부터 읽어볼까 하다가 뒷부분에 그냥 탁 폈는데 이런 게 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오늘 와서 이 책에서도 가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치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존 러스킨이 뭐라고 했냐면 가치 있다는 말은 곧 생명에 유용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진실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란 바로 그 기능을 다해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사회에 만들려고 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죠. 자꾸 돈을 쫓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죠? 네. 환경 파괴 또 주는 성분을 속여 남의 건강을 해치면서 또 남을 해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썼어요. 내가 덜 힘들게 또는 내 몸이 또는 내 정신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똑같은 돼지갈비를 구워도 이게 고생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행복하게 어떤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철학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얼추 맞았다. 그러면 독서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에 일단 너무 재밌는 거죠. 어디 가서 놀고 골프 치고 이러는 것보다 골프 치고 낚시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그거 재밌어요. 근데 내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일주일에 5번 갑니다.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같이 그래.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책을 못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덮어놓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이. 사색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럼 내가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유행이야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감각도 키움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막 이런 뭐 무료 강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개그맨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지 말고 꼬투리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다 주어져 있어. 그걸 또 독서를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대표님께서 결과로서 이렇게 얻고 계신 게 있으니까 작년 경제까지 이르신 건데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걸 실제로 체감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도서관을 가시고 했는지. 정확하게 요 니체의 그 순서로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 개념이 있어요. 이걸 책으로 대입해보면 낙타의 단계는 낙타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아까 제가 방향 얘기했잖아요. 낙타는 낙타머리꾼이 등에다가 짐을 막 실잖아요. 그죠? 내 의지가 아니야. 그죠?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등에다가 막 짐을 실어. 그 방향도 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낙타머리꾼이 끌고 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대사회에. 그렇잖아. 여러분도 지금 낙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니체가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독서도 처음에 낙타의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억지로 읽어야 하는 단계. 해야만 하는구나. 그 낙타도 뭔지 모르고 해야만 한다의 삶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졸리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졸립니다. 왜냐면 우리 뇌가 이 독서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새로운 거를 하기 싫어해요. 뇌과학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일단 미루게 만들어. 야, 새해부터 하자. 그러면 이번 달 끝나고 하자. 아니면 또 며칠 했는데, 야,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새해에 왜 운동 열심히 하고, 3일 정도 하고, 왜 작심 3일 되냐면 3일 하고 4일째 가려고 그러면, 야, 명환아, 너 너무 무리했어. 이게 뇌가, 얘가 뭔가 의지를 불태우면 새로운 공장을 뇌가 건설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내가 집중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 뇌가 그게 싫은 거야. 뇌는 쉬기를 바래. 늘 하던 걸 하기를 바래. 그래서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워서 이긴다는 게 용감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낙타가 내 등에 짐을 실지 말아라. 나는 나를 끌고 가지 말아라. 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의 독서력이 생기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로서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죠. 사자는 누가 감히 사자의 등에 짐을 올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 이제. 그 단계가 되면 졸리는 단계는 아니냐, 이제. 그쵸. 내가 책을 보면 재미있는 정도. 희열은 아니야. 재미있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만 돼도 장담하건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데는 완전 뭐 문제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경지에 독서가 어린아이의 경지.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천진난만하고 다 놀거리죠. 그리고 다 즐기잖아. 어린아이들이 막 놀이에 빠져서 재미있는 그 느낌을 책에서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어린아이의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개그맨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책 쓴다 해갖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유명한 사람이 책 썼으면 다 베스트셀러 돼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그냥 핸드폰 보고 놀고 하는 것보다 재밌어. 이거를 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단계에 가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안 벌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하는 자체가 그냥 재밌고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가 되는 거고 사자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니까 니체가 왜 사자까지도 좋잖아 사실. 사자면 우리는 사자를 보고 가잖아 다. 그래서 막 어떤 대표 막 유니콘 기업 만들겠다. 막 1,000억, 1조 기업 대표가 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잖아.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기업을 하니까. 사자에서 왜 어린아이 단계까지 보냈냐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사자는 그래 자유는 있는데 보면 얼룩말 잡아서 먹잖아. 그러면 사자들이 막 무리지어서 먹잖아. 그럼 그게 사자가 나눠준 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지. 먹다가도 거슬리면 그러잖아. 지 친구, 지 와이프인데도 먹다가 으악 이렇게 하잖아. 동물왕국 보면. 하이에나한테는 아예 안 줘. 근데 어린아이 욕심 있죠. 있는데 좀만 친해지면 어떻게? 사탕 2개밖에 없는데 친구야 이거 너 하나 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가 돼서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가치를 나누는 기업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나는 뭐 돈이면 돈, 행복이면 행복, 여러분이 원하는 뭐든 이룰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방에 어린아이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우리가 기준을 알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졸리면 고명환이 그때 얘기했던 니체가 얘기한 내가 독서의 낙타의 단계구나. 빨리 내가 사자의 단계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참으면서 좀 읽으시면 돼. 그러다 보면 뭔가 난 지금 이제 좀 안 졸리고 뭔가 사자의 단계로 온 느낌이 나. 그러면서 더욱더 막 신나하면서 이제 그럼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보자. 이러면서 독서하다 보면 스스로가 알게 돼요.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왔구나.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네.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네. 내 이 책을 하나부터 끝까지 네. 다 얻어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기, 열전, 상하 다 합치면 한 1700페이지인가 뭐 이래요. 딱 한 줄만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요. 그래야지 책이 부담이 없고 욕심이 안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지치거든요. 맞아요. 구명환 씨,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러면 나중에 그럼 책을 읽으면 뭐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줄만. 그러면 한 줄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런 두꺼운 책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 이거 자체도 욕심을 가지지 마. 그러면 또 막 2장, 3장 막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난 느낌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50페이지잖아요. 최대한 여기 안에 450페이지를 다 넣겠다. 그러니까 골라서 또 한 줄 골라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여기까지 쓰는데 골라서 이제 해가지고 450쪽까지 중에 이 한 페이지를 채워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요거만 딱 읽고 이 중에서 딱 한 줄만 가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기열전을 읽고 내가 1700쪽 가운데 내가 가진 한 줄이 내가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살면 그리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있어요. 사기 열전은 2인자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영주 제도 있을 때 왕이 있고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영주들의 얘기야. 그래서 영주들이 이제 그 자기 모사꾼이 있잖아.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1인자가 될 수 있겠냐. 했을 때 이 모사꾼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군께서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만 고마워하며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보답하고 살면 천하의 인재들이 주군 옆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손잡고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 내가 뭐도 했고 그럼 와이프가 또 그렇게 따지면 그냥 뭐도 했고 근데 와이프가 뭐 했다는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해준 것만 생각해. 우리가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친구한테도 막 처음에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주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 근데 연금파 한 5번 사줬는데 이 새끼가 밥 한 번 살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하면서 버리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인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주고 싶어서 사줬으면 밥 사준 거에 대해서 절대 기억하지 말아요. 바라지 말고. 네. 한 줄 얻겠다와 제가 요즘 이 책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10쪽 독서법이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한 책에 딱 10쪽씩만 읽으세요. 왜 내가 이걸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거 봐. 제목만 봐도 질서 넘어. 어렵겠죠. 450페이지야. 근데 이런 책도 독서 초보자들도 봐봐. 15장은 읽어. 그죠? 그쵸. 우리가 그런 경험은 다 해봤잖아. 난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런 마음으로 매일 5장씩 읽을 수 있다 해요. 내가 해봤어. 읽어줘요. 오. 그렇게 끝까지 못 읽었던 총균세를 이걸로 다 읽었다니까. 엄청 두껍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총균세 끝까지 읽으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하루에 5권이면 5권, 10권이면 10권 상관없어요. 한 5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나는 무슨 책은 몇 쪽에서 몇 쪽. 그래서 이 50쪽 읽은 것 중에 나는 한 줄을 고르겠다. 나머지 40쪽 내 거는 버려 그냥 오늘은. 그래서 그 한 줄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순간이 내 몸값이 올라가는 순간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듣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일단 읽고 거기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책을 왜 읽어야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두 번째야. 생각을 하기 위해. 내 생각.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 짜장면을 차려보겠어. 근데 짜장면을 남들은 요런 짜장을 하는데 오케이 나는 뭔가 불짜장을 하겠어. 그래서 종로에다가 차리는데 30평짜리에 차리면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내가 이걸 2,900원에 차리면 사람들이 막 오고 몇 시에 오고 빠져나가고 이게 그려져요. 100%는 아니지만 그려집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경제경영에서 죽어도 못 이기고 있는 지금 제가 2위인데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그 트렌드가 뭐냐면 트렌드를 예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리는 거예요. 그려져. 이 시뮬레이션이 되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지력이 생기는 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책은 나로 하여금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네. 지식을 얻는 것도 그 지식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 함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의 시선을 높이는 거고. 이게 높아질수록 내 몸값은 높아지는 거고 자꾸 몸값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높아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책을 안 읽고도 네. 진짜 진지하게 본인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유명한 말을 한 파스칼이 팡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거 이해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 이해를 못했죠. 근데 몇 번을 읽다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재밌는 거고 그런 순간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잖아요. 대표님도 100% 본인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한 존재야. 근데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불안한 내 모습이 자꾸 보여.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핸드폰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TV부터 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정신을 딴 데 팔려 해. 그래서 불완전한 내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서 책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막 확 찔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책을 한 3,000권 가까이 읽었으니까 지금 40일 만에 10세를 찍는 거고 진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쓰면 40일 만에 이만큼 안 팔리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꽤 상당히 일어난다. 작가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네. 정말 인생의 답은 나한테 있구나.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는 거지. 우리가 네. 요즘에 네. 남이 돈 버는 방법 막 쫓아가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이 돈 버는 방법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주식 방송 보다가 돈 못 버는 사람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주식 방송 다 보고 트렌드 같이 분석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대표님 뭐 사야 돼요? 그거 남에게 결정을 부탁하는 거잖아. 오렌 버핏이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물어봤겠지. 물어봐도 다 틀리고 답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인문학에서 길을 찾은 거야. 그래서 결정은 내가 내려야 돼.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런 거를 실수했구나 해서 그거 실패를 한 번 실패하고 끝낼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실패를 오롯이 내 에너지 공력으로 쌓으려면 남한테 물어서 대표님이 뭐 A 주식 사라 그랬는데 폭삭 망했어. 그러면 이씨
얘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 실패에 이 돈 날리고 이 얻은 소중한 내공을 날려버리잖아. 근데 내가 이 방송을 보고 오케이 나는 B를 사야겠어. 내가 분석해보니까 B야. 돈 날렸어. 하지만 그 돈 날린 거는 지금은 젊었을 때 만약에 날렸다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B 1,000만 원 날리면서 1,000만 원의 그 실패의 내공을 내가 왜 이게 틀렸을까 분석하고 시대가 이렇게 됐고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쌓이는 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쵸. 그래서 대표님이 진짜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 내가 결정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뭘 잘 못하고 저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왜 실행에 안 옮겨질까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낙타여서 그래. 사자의 용기가 생기는 거는 책을 읽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의 판단이 생기고 스스로의 판단이 생긴다는 건 용기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부모가 말려도 합니다. 100만 원의 부수입부터 만들어보자. 네네.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겠다 만약에 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대리운전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배달의 민족 할 수도 있고 쿠팡 가서 물류센터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다 적어요. 네. 근데 다 계산을 해봐. 대리운전 해가지고 하룻밤에 7만 원 벌어? 뭘 벌어? 진짜 다 벌어봤는데 35만 원이야. 그게 당신의 몸값이에요. 그게. 인정해야 돼. 나는 번외에 벌 수 있는 게 35만 원짜리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번외로 벌 수 있는 게 35만 원인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뭐 당장 막 뭐 경매 유튜브 막 이런 거 보면서 당장 뭐 어디서 돈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경매해 갖고 저 흐름한 빌라 반지하 빌라 사가지고 뭐 월세를 70만 원 받을래. 너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데 이거를 바로 그냥 내가 말한 낙타 사자 어린이 순서도 아니고 그냥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70만 원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자 35만 원짜리인데 내가 번외로 그럼 난 목표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70만 원, 65만 원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명환아. 그럼 남들은 그래, 경매도 하고 1인 방송도 하고 뭐도 해서 돈을 번다던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동영상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지만 내 책에 써놨어요. 책은 휘발유와 같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오일 같은 거야.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책은 휘발유는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더 자주 넣어야 되는 게 책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왜냐면 동영상 강의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많이 주지 않아. 그냥 자극만 줄 뿐이야. 근데 책은 오로지 계속 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고 이게 좀 지쳤을 때 이런 동영상 강의 보면 엔진오일이에요. 차가 뭔가 좀 삐그덕 거릴 때 엔진오일 한번 넣어주면 또 이걸 통해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방송 여기까지만 봐도 책 막 읽고 싶죠? 이런 게 엔진오일의 역할이야.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책 읽으면서 이 휘발유를 넣고 그러면 그래 1인 미디어 여러분도 하십시오. 경매 하세요. 뭐 부동산 선순환 만들고 하는데 그거를 부디 책을 통해서 서점에 가서 제목만 보시면 돼. 자, 내가 65만 원, 명환아, 65만 원을 더 벌려면, 월 65만 원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65만 원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미안. 65만 원을 더 벌려면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65만 원을 더 벌려면 나중에 오는 이 사람이 더. 근데 사람마다 65만 원을 더 벌려면 이러면 이 책 뽑을 것 같죠.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그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명 다 그렇지 않아요. 100명 중에 몇 명은 이 질서 너머라는 걸 뽑는다 또.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방향이 다르고 이 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책에서 절대 내가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 첫 책에서 뭐 바로 65만 원을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책을 질서 너머가 땡겼으면 질서 너머를 읽죠. 그러면 이 책이 또 책을 수백 권을 소개를 해줘요. 그 중에 여기에 나오는 인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작가라든가 있습니다. 네. 읽다 보면 그 책이 읽고 싶어져. 그러면 또 그 책을 봐. 그러면 또 이걸 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책을 소개해줘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금방 65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내가 되어 있어. 이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이거보다 빠른 건 없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 보고 빨리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다 보면 네네. 내 스스로가 돈을 더 버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안전하게 진짜 더 벌 수 있는 거지. 그냥 한 달만 벌고 말 100만 원이라면 사실 뭐 24시간 잠 안 자고 그렇죠. 뭐 물류센터 가가지고 맞아요.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내가 월급에 안정적으로 100만 원. 심지어 내 연봉의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 왜 굳이 그러면 100만 원을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요, 대표님.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돼. 그럼 이 방송 보고, 그래, 고명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연봉에 나는 그러면 10배, 난 100배. 그래, 마음대로 잡으세요. 대신에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일단 2025년까지는 2배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이제 제자리를 잡는 거고, 내가 내 방향을 찾는 거고, 낙타가 내 등에 짐을 싣고, 낙타머리꾼이 이렇게 여기로 가세요 해서 3천만 원 벌고 있다가 6천만 원인 사자의 길로 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게 그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나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내 속도에 맞는 목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 속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사람들은 보통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르치고 그걸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분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1등, 돈 많음, 아까 말한 사자, 기업의 대표, 뭐 경제적 자유. 나는 출근하지 않아도 막 돈이 그냥 벌어지고.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이 철학을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게. 이 책을 읽어볼 것 같아요. 오늘 가갖고 한번 가갖고. 자, 있어 넘어. 386페이지에 보면. 네. 진짜. 자, 이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설명해 저도 이거를 몇 번 읽다가 막 깨닫는 이 희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 마음이 급해지냐면 언젠가 있을 행복. 빨리 뭐 100억 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해봤죠. 신이시여, 로또 50억 당첨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중에 10%는 고아원에 쓰고 뭐 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 50억이 안 맞는 거라니까. 그리고 1000억 대표가 안 되는 거고. 지금 10,000원 있을 때 1,000원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냥. 이처럼 영웅과 적대자가 있다. 이 인생에는. 그리고 지혜로운 왕과 폭군이 있다. 긍정적인 어머니와 부정적인 어머니가 있다. 이게 뭔가 다 반대되는 거죠. 네. 행복과 고통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가난함과 부자. 뒤에 나오는데, 그리고 혼돈이 있다. 이 6 인물과 다른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7번째 요소인 혼돈이 함께 세계의 구조를 이룬다. 이 7 요소가 모두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 7 요소는 부자든 빈자든 축복받은 자든 저주받은 자든 재능 있는 자든 재능 없는 자든 여자든 남자든 간에 모든 영혼이 불가피하게 씨름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건이든 이재용이든 오렌 버핏이든 스티브 잡스건 일론 머스크건 대표건님이건 나건 네. 아니면 우리가 불쌍해하는 저 사람이건 간에 모든 영혼이 불가피하게 씨름해야 하는 경험의 요소들이고 그것이 삶이다. 여러분, 1,000억 대표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거부터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다 고통스럽고 다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통 행복을 자꾸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 대표가 어젠가 인터뷰했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막 인터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서두르게 돼.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 지금의 행복도 똑같고 1,000억 벌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삶이구나. 이 모든 게 삶이구나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단어 프레임에 갇혀서 근데 고통, 행복은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삶이야. 1,000억이 생겨도 여러분 고통이 있다니까. 그냥 1,000억이 생겨도 여행만 다니고 뭐 행복하고 뭐 난 좋은 집에서 살고 안 그러다니까. 절대. 1,00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그리고 당장 우리가 1,000억 있는 사람 봐도 그렇잖아, 지금. 그 철학부터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서두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의 행복의 합, 불행의 합을 합하면 그러니까 대표님의 행복의 합을 수치로 127이라고 해봅시다. 내 행복의 합도 127이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들도 행복의 합은 똑같아요. 갈치조림을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생각지도 않게 어떤 막 낚시 갔다 오신 분이 갈치 한 마리를 줬어. 그 자연산 갈치를 조림이 너무 맛있어. 이게 뭐 돈 10원도 든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러죠. 막 너무 행복하다. 그 행복하고 1,000억 벌어가지고 어디 해외여행 간 행복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일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냥 삶이에요. 근데 굳이 원하시면 1,000억을 버는 길로 가는데 이게 삶이다라는 걸 알아야 1,000억이 벌어지고 그냥 영원히 동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1,000억이 절대 안 벌어집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신데 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만의 그 돈을 나누는 세 가지 네. 종류의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건강한 돈, 허망한 돈, 나쁜 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돈이 제일 빨리 벌려고 하는 돈이 나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빨리 버는 법 중에 뭐가 있어요? 도박, 그렇죠. 불법. 이런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남들이 봤을 때 쟤는 깜빵에 안 가고 심지어 안전하게 살다가 죽었어. 걔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이거는 나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런 돈은 제가 책에 써놨잖아요. 왜 나쁜 돈이라 하냐면 여러분 도박으로 돈 벌어봐요. 100만 원을 벌었어. 어디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서 딱 바카라 해가지고 딱 뭐 뱅크 했는데 딱 맞았어. 100만 원 벌었어. 집에 왔어. 100만 원 벌었으니까 막 친구한테 쓰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제 그 돈 다 쓰고 또 가져오죠. 한 번에 100만 원 걸어. 또 100만 원 1초.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지난번에 100만 원 잃었으니까 0으로 퉁쳤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또 100만 원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걸고 무조건 도박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돈은 급하게 번 돈은 들어왔다가 지만 사라지면 다행이야. 나한테 있는 돈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나쁜 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돈은 절대 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허망한 돈은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일시적으로 그냥 뭉툭뭉툭. 우리 개그맨들이 그런 돈을 많이 벌어요. 어쩌다 있는 행사. 이건 계속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어떤 기업에서 갑자기 그 회장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했어. 그러나 평소에는 뭐 300만 원 받고 다니는데 저희 회장님이 고명환 씨 섭외하라고 1,000만 원 드리겠답니다. 그러면 나는 약간 건방져지죠. 그렇죠. 기준이 높아지니까. 너 1,000만 원짜리야? 갑자기? 네. 이럴 수 있고 또 이런 돈은 제가 많이 벌어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돈 있어요. 야, 분명히 내가 뭐 중간중간에 뭉툭뭉툭 이렇게 번 것 같은데 연말에 보면 연기처럼 사라졌어. 어디 갔지? 여러분, 이 연기처럼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허망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은 또 버시면 안 돼. 건강한 돈은 뭐냐면 아까 나쁜 돈의 정반대예요. 건강한 돈은 뭔가 액수가 적은 것 같지만 빨리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순서에 맞게 아까 말한 가치를 나누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상품, 서비스, 그런 가치를 나눴더니 그 상대방이 기분 좋게 던지는 10,000원. 이런 10,000원은 느리게 들어오고 작게 들어오지만 꾸준하게 들어옴과 동시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상품을 파는데 이게 6개월 팔고 말겠어요? 아니죠. 꾸준하게 발생하죠. 네. 심지어 이 돈은 친구 돈까지 데려와요. 나중에는. 점점. 그게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돼지갈비를 10,000원짜리를 굽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천천히 쌓아가지고 사실 이 책은 2017년부터 쓴 거예요. 2017년부터 5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천천히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돼지갈비 메밀국수로 버는 돈 외에 책을 통해서 또
맞아요. 돈이 더 생기고, 이게 나는 그 건강한 돈이 갖다 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로 또 강연도 많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도 한번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아니면 내가 지금 쫓고 있는 돈이 건강한 돈인지 허망한 돈인지 나쁜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엑기스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책 하잖아요.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이 책만 더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질서 넘어. 예. 아니, 근데 진짜 이 책이 더 많이 팔려도 됩니다. 저도 이거를 읽고, 왜 책을 읽으려고 하냐면, 몸값이 여러분 왜 올라가냐면, 이분이 예술품에 대한 글을 뭐라고 써놨냐면, 예술품을 사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작품을 구입하라. 예술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술품은 당신의 삶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무지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필요하다. 초월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위협적인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자신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술 작품을 왜 어떤 300억, 500억 막 유명한 고흐 작품 막 1,400억, 뭐 1,500억 이러잖아요. 왜 그걸 사는지 아세요? 물론 투기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 예술 작품을, 와, 내가 이거 300억을 준다 라고 깨달은 사람은 고흐가 느꼈던 내가 보지 못한 저 너머의 세계, 그걸 돈으로 따진다면 내가 300억을 주고 샀지만 3조의 세계가 저기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억을 줘도 나는 사겠다야. 그러니까 고전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 책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값이 3천만 원인데, 내가 모르는, 우린 유한한 존재고 3천만 원짜리에 갇혀 있는데, 그 연결 너머에 연봉 1억이 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이렇게 딱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창을 열어서 1억짜리로 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저는 제가 아는 한 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계속 얘기한 그 몸값을 올리는 방법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 헤르만헤스가 왜 그러니까 예술작품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글을 써놨냐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런 나방이 자신의 뜻을 별이나 뭐 비슷한 곳까지 향하려고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마치 또 별이라고 써놨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방이고, 별은 제가 아까 말한 남들이 다 꿈꾸는 내 방향이 아닌데 가고자 하는,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아니면 기업의 대표 뭐 나도 1,000억, 아니면 그냥 일하지 않아도 그냥 시스템으로 버는 돈, 이게 남들이 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별이나 그 비슷한 곳까지 향하려고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다만 나방은 그런 따위 시도는 안 해.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뭐냐면, 수컷 나방으로 따지면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거, 이게 뭐냐면, 수컷 나방은 오로지 태어나서 별을 향해서 날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암컷 나방만 찾아가.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딱 염색체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우리 인간 말고는 다 자기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 풀들도 나무들도 해가 어떻게 있으면 딱 그 방향이 있잖아. 자기가 그 생명의 방향을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의 얘기고, 제가 말한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고, 그러니까 제 방향으로 가야, 아까 낙타머리꾼이 낙타를 데리고 그 끌고 가는 거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등에 짐을 지고 남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 방향을
가야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법이야. 이 헤르만 헤세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사색을 하면서 사업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쇼팽,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전 클래식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식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해서 제가 이거 엊그제 만들어낸 건데 진짜 다른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얘기 못한 거예요. 왜냐면 엊그제 만든 거니까. 네. 이거 내가 행동 강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 알겠어. 근데 난 못하겠어. 책하고 안 친해져.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행동 강령을 진짜 요거만 해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말해봐요. 대표님도. 네. 핸드폰 먼저 만지죠. 네, 조회수 잘 나오나 이러면서. 나도 그래요. 사실. 네. 이거 책 오늘은 교보 몇이지? 오늘은 예스24 몇이지? 그쵸. 근데 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주로 이제 일어나면 주로 화장실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책을 들고 화장실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내 뇌가 책하고 친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한 달만 해봐요. 아니면 이거 습관으로 그냥 가져요. 안 읽어도 돼, 심지어. 근데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한 줄만이라도 읽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고명아님한테 그래 이거 밑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먼저 만지지 말고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뇌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일어나서 그 깨끗했을 때에 책을 그냥 자꾸 만져. 처음에 1분이라도. 이거 한 달만 해보세요, 진짜. 그 다음에 정 답답하면 이거 확인해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 5분만. 그래서 딱 한 줄, 두 줄만 읽어. 그런 다음에 핸드폰 뭐 확인해도 돼. 그러면 우리 뇌는 자꾸 처음에, 얘는 일어나면 책 찾는 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책 읽어도 졸리지 않아. 그러면 빨리 내가 말한 낙타의 단계를 빨리 졸업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이, 여러분 좋아하는 그 빨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내 인생에서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만지지 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책이나 괜찮아. 책 먼저 만져서 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 뇌한테 보여줘. 그래 진짜 졸려도 한 3줄, 5줄만 읽어. 요거를 고명한 챌린지라고 해갖고 하면 어떨까요? 좋죠. 고명한 챌린지, 인스타에 인증하는 거. 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대표님 네, 샵 고명한 챌린지 해가지고 괜찮죠? 그러니까. 네, 한번 다 같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한 챌린지 합시다. 네. 네.